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아, 나는 내신이 좀 부족하니까 모의고사가 좀 수월하지 않나? 수월하지 않습니다. 심각하고 어렵고 깊고 넓은 분야라는 거를 생각하시고 마음을 겸손해져야 될 것 같아요. 네. 모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열심히 해서 문제를 맞춰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자가 수능 모의고사 점수가 잘 나와요. 대치동 내부 고발자입니다. 오늘은 수능 시험을 볼 때 준비를 하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는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수능의 문제 구성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45문제인데 문법은 하나예요. 문제가 네, 버려도 된다. 그렇죠. 과감해져라. 하나 나오는 게 좀 어려워요. 또 어지간히 공부해서는 못 맞추거든요. 저 같으면 버립니다. 수능만 할 거면. 그래서 수능이 지금은 절대평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한 문제 틀려도 네. 90점 넘으면 되니까 네. 저라도 버릴 것 같아요. 과감하게 버리고 듣기가 17문제인가 그렇잖아요. 네, 쉬워요. 독해는 문제가 되게 어려운데 듣기는 굉장히 쉬워요. 독해 난이도에 비하면 이게 말도 안 돼요. 이게 그 독해는 원어민들이 고3 때 풀기도 좀 힘든 건데 듣기는 원어민으로 치면 초등학교도 쉽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굉장히 비대칭적인 밸런스가 안 맞는 그런 시험 같아요. 그래서 네. 듣기도 적당히 한다. 받아쓰기나 이런 거 안 하고요. 네, 듣기에만 나오는 표현들 있잖아요. 그 네. 정도만 좀 익히고 유형 같은 거 몇 개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가 이제 기본 틀이고 나머지는 다 이제 독해에 주력하는 것 같아요. 독해할 때도 뭐 패턴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걸 사람들이 구문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 구문 같은 거 좀 공부하면 좋은데 문장이 좀 길면은 네. 좋은데 그거는 이제 천회문으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에요. 천회문 입문편에 보면은 문장 형식에 따라서 해석하는 방법 같은 거 좀 써놨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거 활용하면 괜찮다. 그게 좀 다 잘 된다 하면은 완성편 같은 거가 마무리거든요, 천회문. 네. 그런 거 봐도 괜찮고요. 근데 그거를 보려면은 실은 실력이 상당히 돼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을 해요. 네. 천일문이 상당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이제 구성 자체가 약간 지루해 질 수는 있다. 기본편이 있고 그 다음 단계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기본편을 확실히 공부하는 게 훨씬 좋다. 섣불리 기본편 대충 하고 그 다음 거 한다. 이거는 비추입니다. 특히 수능 준비할 때는 네. 기본적인 것을 거의 완벽하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을 때까지 공부를 하고 네. 그 다음에 필요하면 시간이 남으면 네. 그 다음 거를 공부하는 게 네. 좋아요. 기본이 제일 중요하죠. 기본적인 거 해석이 되고 뜻 이해가 되면은 응용이 이제 가능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모의고사라든가 수능 문제를 딱 보고 아, 자기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수능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준비할까도 저희 댓글에 누가 이제 문의 주신 건데 네, 학습자의 학습 단계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학습자가 지금 단계가 어떤지 모르니까 기초가 좀 잘 안 돼 있다 하면은 독해 같은 거는 리딩 튜터 이런 걸로 기초 쌓아도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난이도가 좀 세분화돼서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네, 주니어 리딩 튜터도 있어요. 그 전 단계 게 좀 안 돼 있는 학생들은 그거부터 해서 차근차근히 해서 올라가서 리딩 튜터 시리즈만 다 봐도 상당히 괜찮다. 그게 다 되면은 이제 모의고사랑 수능 기출 문제로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독해가 관건이잖아요. 이 독해를 접근하는 마음도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선생님 말씀하신 교재들 따라가면은 네. 좋아요. 괜찮은 교재라고 저도 생각을 네네네. 하는데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는 네. 글을 읽고 글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리딩 튜터에 있는 글도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글들이 써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이해가 되면 그 옆에 있는 문제들이 잘 풀려요. 문장의 해석만 하게끔 접근을 한다. 그러면은 영어 실력이 좋아도 옆에 있는 문제를 맞추기가 어려워요. 대부분 고득점자라고 하면 네. 제가 볼 때는 영어 실력이 비슷한데도 어떤 아이들은 90점이 나오고 어떤 아이는 70점이 나오는 이유가 네. 90점이 나오는 아이는 그 지문의 내용이 뭔지를 접근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제 70점 맞는 학생은 그냥 언어니까 문장의 해석만 하고 큰 그림은 볼 수가 없는 거죠. 내용을 알려고 노력을 하면은 점수가 높아진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간단한 것 같긴 한데요. 이거를 지키는 게 쉽진 않아요. 네네네. 이게 어떻게 되냐면 지치잖아요. 네. 이제 뜻을 파려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지치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소모된다. 쉽지 않은 일이다. 우리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는 거는 이해한다. 단어도 이제 관건이잖아요. 네, 수능을 준비할 거면은 어휘 수준이 실은 상당히 돼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상적인 용어들이 아닌 게 많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지 않는 단어 범위까지 상당히 고급 단어까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진짜 뭐 대응을 하려면은 책을 진짜 많이 읽는다든지 네. 아니면은 그냥 수능 타겟팅의 어휘집을 선정해야 될 것 같은데 네. 학생들이 현실적으로는 그냥 대부분 단어집을 선택하는 게 좀 더 맞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예, 저희가 예전에 소개해드린 네. 워드마스터나 혹은 능률복화 시리즈 괜찮아요. 능률복화는 주니어부터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전 단계 단어가 안 돼 있으면 주니어부터 시작하고 네. 돼 있으면은 그 능률복화 고교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네. 어원편이나 수능편 이런 거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어떤 아이가 어느 정도 아는데 어떤 책을 접근해야 되냐, 단어책을. 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단어책을 딱 중간에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처음은 좀 쉽거나 네. 끝은 좀 어렵거나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네. 중간에 딱 핀 다음에 내가 아는 단어가 50% 정도다. 이 정도가 실제로 이제 소화하기에 적당한 교재인 것 같아요. 저도 옛날 경험이 좀 어려운 단어 같은 거 좀 익혀보려고 그때 당시에 유명했던 그런 굉장히 어려운 어휘책을 봤는데 제가 아는 단어가 한 10% 정도 있더라고요. 이걸로 이제 같이 스터디 그룹 하는 친구들이랑 단어 시험 보고 했는데 진짜 힘들어요. 정말 하기가 힘들어갖고 아 이렇게 거의 모르는 단어로만 구성되어 있는 어휘집은 정말 의지가 진짜 강하지 않고서는 계속 꾸준히 하기 힘들구나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한 반 정도는 단어를 네. 알아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0%라고 하면 50% 이상 아는 거하고 이하 아는 거. 이상 아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50%가 안 되는데 그 단어집으로 공부한다. 이거는 어려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더라고요. 그 단어책을 보면은 문장들이 있어요. 근데 문장들 속에서 모르는 단어들이 또 여러 개 박혀 있으면 그게 이해가 안 되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만약에 50% 밑에 뭐 30%, 20% 정도밖에 모르는 네, 단어 네. 같으면 그 안에 있는 문장들 속에서 막 모르는 단어가 많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더 혼란스럽죠. 그 정도 단어집을 선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 네. 생각이고요. 모의고사 같은 거 풀잖아요. 네. 고1, 고2, 고3 이렇게 모의고사 많이 나와 있잖아요. 시중에 어떤 뭐 특정한 사설 모의고사보다는 교육청이나 평가원 모의고사 이게 문제가 논리가 좀 깔끔해요. 시중 모의고사 중에는 어거지 같은 이런 문제들이 꽤 많아갖고 가급적이면 그걸로 연습 안 하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이 독해 문제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네네. 그렇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맞는 것도 이상한 게 가끔씩 나오잖아요. 네네네. 뭐 수능도 이상한 게 나오는데 이제 비율이 이제 수능이 제일 낮고 제일 이제 좋은 문제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청이 만든 게 그나마 좀 낮고 네. 그다음에 이제 사설 기관에서 만든 네. 거는 퀄리티가 가장 낮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지난 10년간 교육청에서 발표했던 모의고사 요거를 공부하면은 네. 좋겠다. 그것도 다 공부한다. 그러면 뭐 사설을 좀 찾아볼 수도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럴 여력이 안 되죠. 네네. 그래서 한 10년 정도 거 풀어보면은 아마 저기 수능 준비가 괜찮게 될 거예요. 10년 정도 풀어보면은 우리 선생님들 한 몇 년 정도 하신 분들하고 비슷할 거예요. 네네네. 네, 학습량이. 최종은 수능 기출 문제로 하면 되겠죠? 그 정도로 보면은 큰 문제 없이 수능을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모의고사 같은 거 풀 때는 항상 시간 재고 먼저 푸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시간을 염두에 안 두고 푸는 거랑 시간을 염두에 두고 푸는 거는 결과가 실은 많이 다르잖아요. 시간 재고 한번 풀고 틀린 거는 복귀할 때는 천천히 곱씹어보면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근거 같은 것도 좀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수능과 모의고사를 공부하는데 심리적인 게 상당히 중요한 시험이구나. 왜 그렇게 느끼냐면 네. 대부분의 학생들이 90점 이상을 맞고 1등급을 받는다고 해도 다 이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문의 한 반 정도는 다 이해한다고 치고 반 정도는 어렴풋이 내가 이 문제를 맞췄는데 어떻게 맞췄는지 잘 모르겠다. 물어보면은 오 이런 뜻이었나? 이제 복기를 해보면 이런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 시험 볼 때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을 극복해야 돼요. 그것에 쫓겨서 나 이거 모르는 것 같아. 불안해. 불안감이 드는 순간 모의고사, 수능이 안 풀려요. 여러 가지 생체 역학적인 원리가 있지만 네. 긴장을 하게 되면 두뇌가 작동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네. 우리 학생들이 이제 모의고사나 수능을 접근할 때는 어렵지만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접근하는 게 좋고 그리고
한 문제, 두 문제 틀릴 수 있다. 틀리는 걸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한 세 문제, 네 문제 틀려도 1등급이 나올 수 있으니까 긴장을 최대한 풀고 틀려도 좋다는 마음을 가지고 풀어야지 덜 틀리게 돼요. 그리고 지문 자체가 네.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번역을 해도 잘 모르는 것들이 나와요. 수능은 특히 그런데 외국에서 발표된 책이 있어요. 보통 보면 한 1년에서 3년 사이 이제 출판된 책을 네. 일부를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책들이 어떤 거냐? 보통 대학교에 들어가서 뭐 심리학 제일 먼저 인문 심리학 수업에 쓰는 그런 교재들이에요. 수준이 높네요. 실제로 미국 어떤 학교에서 쓰는 교재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해가 100%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맥락을 전부터 차근히 깔아놓은 게 아니라 갑자기 덩그러니 중간부터 시작되니까. 그리고 또 영역마다 단어의 쓰임이 달라요. 특히 이상한 게 경제학인데 네네네. 경제학 문제를 제대로 풀려 그러면 경제학을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단어들의 쓰임이 달라요. 쉽게 말하면 share라고 하는 말은 네네네네. 공유하다잖아요. 네. 이거 웬만한 학생들 다 알아요. 그렇죠. 근데 경제학에서 share가 뭡니까? 주식이잖아요. 네. 명사로 쓰였어요. 네.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거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그 문맥 속에서 그 뜻을 좀 찾을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이 있어야 되는데 긴장하면 이게 절대로 안 되죠. 그러네요. 그래서 어려워요. 수능이 어렵고 모의고사가 어려운 게 내용 자체가 생소하니까. 네. 아는 것만 푼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정말 힘들 것 같네요. 네. 이것은 저희가 지금 교육을 시킬 때 모의고사 지문을 교육을 시키잖아요. 네. 초등학교 6학년도 모의고사 제일 쉬운 거 풀기 하잖아요. 여기서 극명하게 드러나요. 공부하는 스타일이 드러나서 미래가 점지가 돼야죠. 아는 것만 공부하는 스타일이 있고 지문이 나오면 그게 무슨 뜻인지 열심히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학생이 있고 그런데 영어 실력은 똑같아요. 사실상. 네네. 근데 점수는 이렇게 차이가 나죠. 거기서 이제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거기서 또 이제 피드백이 네. 있잖아요. 네. 나는 영어를 잘하나 보다. 왜? 점수가 잘 나오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또 하고. 난 쟤랑 비슷하게 영어를 아는 것 같은데 단어 시험도 비슷하게 나오는데 나는 모의고사 점수는 낮네. 그러면 이제 공부를 안 하게 되고. 수능, 모의고사 결코 쉽지 않고요. 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나는 내신이 좀 부족하니까 모의고사가 좀 수월하지 않나? 수월하지 않습니다. 심각하고 어렵고 깊고 넓은 분야라는 거를 생각하시고 마음을 좀 겸손해져야 될 것 같아요. 네. 문제를 접할 때 모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열심히 해서 문제를 맞춰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자가 수능, 모의고사 점수가 잘 나와요. 좋은 그런 팁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많은 학생들이 내신이 좀 안 되니까 모의고사로 돈다. 또는 수능으로 돈다. 네. 이렇게 하는데 내신 기간이 오잖아요. 그럼 내신의 문제들이 다 모의고사 수능 지문들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지금도 모의고사 또는 수능 지문 공부하고 있으니까 내신 때도 내신 범위 있는 지문들 내 분석하고 공부해보자. 왜? 이게 수능이고 이게 모의고사니까 이런 마음을 갖고 꾸준히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수능 준비하니까 내신 기간 때 좀 쉴래? 이러면은 안 됩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추가를 하자면은 실력을 기르지 않고 시험만 잘 보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태도는 굉장히 위험하다. 큰 시험들은 다 이런 것 같아요. 실력이 일정 이상이 안 되는데 노력만 익혀갖고 시험을 잘 볼 수가 없죠. 예. 그렇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네네. 시험 자체를. 네. 실력을 기르는 거를 좀 더 학생들이 거기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어를 잘하면 실은 수능도 잘 봐요. 영어를 잘하고 그리고 글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은 수능 잘 보잖아요. 그쵸. 수능에 뭐 이렇게 맞는 유형 같은 거 익숙해지는 건 실은 얼마 안 걸리잖아요. 그쵸. 문제 유형은 네네. 한정적이니까. 네. 그거는 이제 실은 뭐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영어 실력 자체를 그리고 글에 대한 이해 자체를 높이려고 노력하는 게 실은 선행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능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은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